네, 최근 국내 증시 사실상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에 오르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가운데 이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독주가 계속되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변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인 변수, 여전히 좀 중요한 이슈기는 합니다만 일단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양국이에요. 근데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업황 쪽으로 더 집중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으로 자금이 몰렸는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그 이란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저는 이제 종전 배팅 말씀을 4월 중순부터 드렸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시장에 큰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섹터의 수급 쏠림은 최근에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어제만 해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뭐 100%까지 연말까지 했을 때 최대 50bp를 올리는 뭐 전망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가장 업황이 좋은 쪽으로밖에 할 게 없다라는 또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반도체로 쏠리게 되고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답정 너처럼 답은 무조건 반도체다라는 심리가 지금 많이 가 있고요. 그거는 그 저변에 AI 사이클에서 지금 쇼티지가 반도체 쪽이 워낙에 심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작용이 있는 데다가 우리는 앞서 그 이전 앵커님께서 브리핑해 주셨지만은 그 두배 레버리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어떤 격차 이거를 급하게 지금 메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좀 과하긴 하지만 또 조정을 받을 만하면 옆 나라 일본에서 지금 키옥시아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가 또 급등해 버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눌리는데 일본 쪽에서 키옥시아가 급등하면서 또 이걸 끌어당겨 버리고 결국은 또 다시 조정받으면은 반도체를 사는 그런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펀더멘탈의 이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 전 세계 가운데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쏠림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특정 섹터 하나로 쏠리는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상 수급 플러스 파생 상품이 결합이 된 이 두 배 레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반작용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충격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충격을 도망가야 될 시점으로 보기에는 펀더멘탈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충격을 이용해서 없으신 분들은 편입을 고려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관계없이 뭐 가장 확실하고 싼 건 반도체다라는 논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AI 사이클 얘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섹터들을 우선 보면은요. 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오늘 이튼이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나오기 전에 이튼이 PER이 35배입니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왔겠지만 자,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100배가 넘습니다. 또 그 외에 또 AI 사이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30배, 50배, 10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ER이 7배, 6배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싸다라는 메리트를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절반 수준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 갭을 메우는데 이번에 두 배 레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로 말씀드리면 갭을 메우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 거죠. 여기에 또 ADR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뉴욕에 상장이 될 경우에는 바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마이크론보다는 하이닉스가 실적이 훨씬 좋으니 밸류는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기대감 가지고 또 올라가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R 상장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총 1위 자리가 SK하이닉스로 바뀌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죠. 뭐 최근에는 주주 환원 정책도 그렇고 말씀하신 ADR 상장 기대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 또 어디에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슈 선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모든 이슈를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급 노이즈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파업한다 만다 할 때가 5월 초인데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다 모든 걸 해결을 했죠. 노이즈 없이. 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붙으면은 결국은 지금 ADR 상장 이슈도 주주 요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외국계 펀드에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주주 환원 얘기해가지고 100조 자사주 매입 얘기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전자는 FCF로 해가지고 24년, 26년 프리 캐시플로우의 50%를 갖다가 주주 환원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00조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현재 현금 여력 가지고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 3분기, 4분기 이어서 벌어들일 돈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네. 뭐 물론 단독 기사입니다만 그 공시를 통해 가지고 검토 안 한 게 아니라 검토한 거를 갖다가 은연중에 풍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냥 루틴하게 네. 그냥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간다. 그런 약간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시장이 모든 이슈의 주도권을 다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어필 효과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으로 가게 되면 밸류 재평가가 된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비근한 예로 네.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네. 한화에서 그 소년가장 역할하면서 하나가 꼴찌를 할 때 혼자 고군분투하던 시절하고 LA 다저스 들어가가지고 글로벌 스타로 부각했을 때 가치가 달랐잖아요. 몸값이 뭐. 그러면 차이가 나죠. 그 차이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경영 전략 차이도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그 낸드 사업부 인수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또 삼성에서 포기 내지는 버렸던 HBM 사업부를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 글로벌 넘버원으로 만들고 사업을 이렇게 키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뭔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여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쪽에 시선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삼성의 스탠스가 많이 아쉬운 거죠, 지금.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번 시총 역전을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로 볼지 가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적어도 당분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펀더멘탈을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입장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PER이 7.6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PER이 6.3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PER의 차이라고 하는 건 이익의 차이잖아요. 이익은 삼성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삼성이 지금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현금이.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언제든지 역전이 다시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얘기해 볼 기업이 바로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는데 최근에 시장 기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이번 실적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지금 가이던스 상에 나와 있는 매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달라질 거냐. 지금 이제 가이던스 관련해 가지고는 화면에는 346.6억 달러로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본 거에는 어쨌든 335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는 40% 이상 매출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50% 조금 안 되게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달성했어 하고 딱 보여주는 정도라면은 사실은 주가에 큰 반응이 없겠죠. 오히려 빠질 수도 있죠.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했을 때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가 역시 있는데 이 부분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좀 뛰어넘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엔스로픽하고 무슨 계약하고 전략적인 협의했다고 해서 그게 또 반응이 뜨겁게 됐잖아요. 사실은
엔스루픽에 투자는 하이닉스도 했고 삼성전자도 다 했거든요. 네. 자기들만 독점일지 아닐지 몰라요, 저건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반영이 된 건데 이런 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HBM 시장에서 HBM4 시장에 실제로 마이크론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진입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실적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가이던스도 좀 시장이 유심히 보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HBM의 수요와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를 좀 증명을 해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랠리가 하반기로 연장이 될지 아니면 좀 브레이크가 걸릴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잠깐 쉬어갈 가능성 혹은 뭐 더 달릴 가능성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쉬어간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AI 사이클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아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투자 지속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이후에는 디바이스 확장까지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특히 이 칩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지속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혹시라도 주가가 좀 눌리거나 네. 누웠을 때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고 되면 결국은 그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중순경에 하이닉스 실적이 네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특정 업종이 크게 오르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그런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최근 시장은 이제 오히려 반도체로 자금이 좀 재집중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정상 수급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는 반도체만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해가지고 간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네. 우리나라 산업 그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괜찮거든요. 괜찮은 섹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섹터들 주식조차도 반등 나오면 팔아서 삼성전자로 넘어갑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 일단 포모가 좀 형성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타 섹터 대비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압도적으로 여전히 낮습니다. 네. 여기에 실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거 사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반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나머지 절반에 대한 딜레마는 이 수급이 비정상적이라는 측면은 언제든지 수급의 반작용은 나올 수가 있고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 그거는 사실은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지금 계속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빅테크 주가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그다음에 또 그 고급 인력들의 유출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칩 메이커들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익을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이즈로 또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생긴다. 문제는 근데 이렇게 수급이 비정상으로 꼬여버리면 이쪽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이 풀릴 가능성보다는 딴 데가 같이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히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앞으로 좀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성장이 살아있고 증익이 계속되는 섹터를 보시는 게 맞거든요. 대표적으로 AI와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력기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4월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잠깐 재미 좋았다가 지금 요즘 재미없지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거, 성장에 대한 개런티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이익 모멘텀까지 나오는 쪽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연기금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주요 변수로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제가 더운 기간 동안에 싸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뭐 덥고 춥고가 아니라 지금 무조건 조정받으면 다른 거 팔아서 전자닉스 사야 된다는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수급의 부담을 저는 여전히 느끼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AI 확산 수혜 종목 쪽 얘기해본다면 휴머노이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수급이 조금 분산이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가장 늦게까지 버텼던 쪽이 휴머노이드거든요. 네. 다른 섹터 다 부러져도 주가가 견뎠던 건데 주가가 이제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눌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 극단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얘기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업종 워낙 근데 단기간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추가 상승 기대도 있지만 과열 우려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해 보면 좋을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익의 70%는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고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처럼 모든 수급을 다 반도체가 이제 가져가는 그러면서 여타 섹터가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수급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 수급이 반작용으로 꼬일 경우에는 시장이 생각보다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수급 분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나서주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하반기 매출 전망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좀 수급이 과도하기 때문에 한 차례 좀 해소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수급에 대한 부담 이게 지금 모든 섹터를 팔아가지고 반도체로 몰리는 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들어가고 레버리지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은 사실은 어떤 외부 충격이 조금만 발생해도 이게 역작용으로 실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네. 파생에 의해 가지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꼬여버리게 되면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고생을 좀 하시는 그런 상황이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수급이 정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반도체 판가 상승률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조정을 받을 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조정 받을 기회를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펀더멘털 훼손이 없다면 이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시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어느 정도를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기간 조정으로 봤을 땐 최소 한 달 이상은 좀 눌려야 된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하이닉스가 ADR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ADR이 상장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비교 대상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네. 되겠죠.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한 50% 가까이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많이 눌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기간 조정은 한 달 정도 늘어지더라도 나와야지 시장에서 조금 편안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현재 시장이 이제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뭐 업황의 전망, 순환매 가능성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